안녕하세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만 보는 이박사중국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어 명문장 사전 用中文说的话这本词典呢既智慧的聚宝盆又是语言的百宝箱 이 명문장 사전은 지혜의 화수분이면서 동시에 언어의 보물상자 같은 그런 사전입니다. 특히 오늘 배우시게 될 제7과 31번에서 35번까지 5문장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보물 같은 지혜가 넘치는 그런 문장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금과 옥조 같은 멋있는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31번째 문장. 자, 太美的花朵容易凋谢太美的爱情容易走远 자, 이 말은 쉽죠? 너무 아름다운 화도 꽃은 容易凋谢 주요하게 요 밑에 凋谢 발음 보세요. 凋谢 발음은 똑같네요. 근데 뜻이 다르죠. 凋谢 하면 초목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다. 시들다,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시에란 단어가 감사하다 뜻도 있고 사절하다, 사양하다 뜻도 있고 이와 같이 떨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한자는 중국어는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太美的花朵 너무 아름다운 꽃은 容易凋谢 쉽게 시들어버리고 太美的爱情 容易走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은 容易走远 쉽게 멀어진다. 쉽게 떠나버린다. 너무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사랑 극단적으로 좋은 거죠. 이거는 쉽게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 제 수업 방식은 위에 본문 있고 밑에 관련된 문장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선 밑에 설명 다 하고 다시 올게요. 이 문장 보면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덩리준 있잖아요. 덩리준이 부른 何日君再来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언제 그대는 다시 오나요? 주인이 여기서는 니란 뜻이에요. 이 노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好花不常开好景不常在 좋은 꽃은 늘 펴있지 않고 좋은 好景 좋은 경치는 늘 있지 않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손 대시면 하이퍼링크 있거든요. 제 블로그 가서 노래도 감상하고 밑에 가사 해석도 달아놨어요. 가사가 좀 어렵습니다. 같이 감상해보세요. 전 수업이니까 넘어갈게요.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좋은 꽃은 太美的花朵不常开 늘 펴있지 않고 좋은 풍경은 늘 있지 않다. 이와 또 비슷한 문장 제 수업 시간에 자주 인용한 문장인데 人无千日好花无百日红 사람은 천일 내내 좋을 수는 없고 꽃은 백일 내내 붉게 피어 있을 수는 없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화무 11홍이라고 그래요. 화무 11홍. 중국어는 화무 101홍입니다. 사람은 천일 내내 마냥 좋을 수는 없고 뭐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서로 교차한단 말이죠. 그것도 100일 내내 붉게 피어 있을 수는 없다. 위에 있는
好话不常开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갈 때 혹은 권력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건불 5년, 권력은 5년을 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人无千日好, 花无百日红. 이 말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같은 맥락에서 好景不长, 青春不在. 좋은 때는 오래 가지 않으며 青春不在, 청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청춘은 돌이킬 수 없다. 다 맥락이 극단적이 좋을 때 충분히享受하시면서 대신에 그 다음도 좋지 않을 때도 생각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자, 요 넘어가기 전에 나중에 요 덩니지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국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 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1930년대 상하이에서 유행한 노래예요. 그거를 덩니진이 다시 덩니진 스타일로 부른 거예요. 자, 본문 읽고 넘어갑니다. 자, 따라하세요. 太美的花朵容易凋谢. 다시 太美的花朵容易凋谢. 下面太美的爱情容易走远. 太美的爱情容易走远. 뭐하기 쉽다 할 때는 容易 동사 목적어. 아시겠죠? 容易 동사 이래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외우세요. 너무 아름다운 꽃은 쉽게 시들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은 쉽게 떠나버린다. 우리 김광석 노래, 그죠? 노래 제목 기억 안 나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뭐 한때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 가사가 떠오르네요. 자,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갑시다. 아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太美的花朵容易凋谢, 太美的爱情容易走远. 한번 외워보실래요? 太美的花朵容易凋谢, 太美的爱情容易走远. 여기서 容易凋谢, 容易走远, 이 말 문제 괜찮아요. 쉽게 시들고 쉽게 떠나버린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문장, 人无千日好, 花无百日红. 사람은 천일 내내 좋을 수는 없고 꽃은 백일 내내 붉게 피어 있을 수는 없다. 항상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그걸 미리 깨달으란 말이죠. 자, 31번째 문장이었고,下面, 자, 32번째 문장. 이 문장도 참 끝내줍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感谢上苍我所拥有的, 感谢上苍我所没有的. 여기서 상창이라는 발음 주의하세요. 밑에 단어이죠. 상 할 때는 혀를 말고 권스름이고, 창은 설치음, 쯔츠스, 그죠? 상창, 상창, 요 발음 연습하세요. 뜻이 두 가지인데, 하늘, heaven이란 푸른 하늘, 창공이라 그러죠. 푸른 하늘, 하늘이라는 뜻은 heaven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상창이 상帝, 상제, God, 절대신,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하늘님입니다. 하느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여기서는 아마 그 하느님 것 같아요. 절대신. 상창 하면은 푸른 하늘 혹은 절대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료는 단어 아십니까? 용료. 영어에 마치 have 같은 뜻인데, 소유하다, 가지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感谢上苍我所拥有的. 하늘에게, 하느님에게 내가 소용료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感谢上苍我所没有的 하늘에게 내가 我所没有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갑자기 사도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자, 이 문장도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죠.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한테 없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이 경지를 느끼시려면 나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문장 한번 봅시다. 문장 한번 외웁시다. 그리고 밑에 또 멋있는 말 한번 봐요. 끊어서 읽겠습니다. 感谢上苍我所拥有的 자,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感谢上苍我所拥有的 하늘에게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下面感谢上苍我所没有的感谢上苍我所没有的 하늘에게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어떤 누구든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물질적인 걸 갖고 있지만 정신적인 게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아마 물질적인 것 같은데 자, 붙여서 한번 외워봅시다. 상창 요 발음 주의하세요. 혀를 마시고 그 다음에 혀를 펴고 상창 권스름과 설치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외웁시다. 请大家跟着我读一遍，这是大家한번 읽어보세요. 感谢上苍我所拥有的感谢上苍我所没有的 여러분들 장문할 때 HE 장문할 때 이런 말 인용하면 되겠네요. 感谢上苍我所拥有的感谢上苍我所没有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어떻게 감사하지?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제 블로그에 단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이나모리 가조. 아마 일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주영, 이병철 그런 분 같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일본 공항인가? 일본 항공인가? 그 회사 회장이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스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철학적인 분인데 이나모리 가조가 하신 말이면 중국은 너무 편한 게 일본 사람들 다 한자가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중국 사람 바로 다오성허프라고 그래. 우리도 한자를 받아들이지만 일본은 지금도 한자를 많이 쓰고 있죠. 우리는 세종대왕 덕분에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풍부해져요. 한국어가. 자, 아무튼 이나모리 가족이라는 분이 하신 말입니다. 이걸 중국어로 바꾼 것 같아요. 幸福是什么? 행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人们总是把幸福理解为 사람들은 늘 把什么 理解为 행복을 뭐뭐라고 이해한다. 다 해야 되겠네. 把幸福理解为有 사람들은 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理解 뭘 갖고 있느냐? 有车有房有钱有权 그죠? 중국 여성들이 결혼 조건이죠. 남자한테 바라는 결혼 조건.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有权 권력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돈이 많고 이게 돈이 있고 가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그 항공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재벌이죠.
그분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但其实真正的幸福是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뭐냐?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是无 없는 것이다. 뭐가 없는 거? 우여 우리 우病우灾, 근심 걱정 없고 병이 없고 재앙이 없는 것. 특히 근심 걱정 없고 건강하고 무탈한 거.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석이 참 멋있습니다. 有多半是给别人看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는 无才是你自己的. 우 없는 이거야말로 당신 자신의 것이다. 차 있고 집 있고 돈 있고 권력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근심 걱정 없고 건강하고 재난이 없는 거, 이 자체가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有道理, 일리 있죠. 재벌이 말씀하시니까 더 설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했나 봐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집 있고 차 있고 돈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뭐 그 한계 효용, 경제 효용 가치라 그러던데, 갑자기 철학자의 말이 떠오르면, 서양 철학자가 하루 행복하고 싶다면 옷을 사라. 일주일 행복하고 순서를 까먹었네. 일주일 행복하고 싶다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한 달 행복하고 싶으면 차를 사고, 1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고. 차를 사서 1년 지나면은 차 때문에 더 이상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서양 철학자의 이야기 얼핏 생각나는데 넘어갈게요. 하루 기분 좋게 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고 싶으면 옷을 사고, 한 달 행복하고 싶으면 차를 사고, 1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그런데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해라. 그 정직이 뭐예요? 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 보통 사람 속물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感谢上苍我所拥有的, 感谢上苍我所没有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자, 천천히 이 말을 음미하세요. 여기 주의할 것은 상창이라는 발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感谢上苍我所拥有的, 感谢上苍我所没有的. 제 수업은 좀 철학적인 그런 수업이 있어요. 중국어면서.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영을 받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나온네. 33번 33번째 문장. 你可以在金钱上贫穷，但绝不能在精神上贫乏. 당신은 네, 해석을 잘못 따랐네요. 뚜비치 밑에 그 옆에 글 따랐네. 자, 수정했는데, 당신은 금전적인 면에서 빈穷, 가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绝不能 精神上贫乏, 그러나 절대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결핍해서는 안 된다. 빈약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해석을 앞에 글 달았네. 당신은 금전상 빈곤할 수는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서는 안 된다. 不能은 금지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금전 앞에는 빈총 달고 금전 뒤에는 빈총 달고 그 다음에 정신 뒤에는 빈파를 달았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밑에 빈총과 빈파의 차이점. 빈총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하다, 빈곤하다. 그리고 빈파는 정신적으로 빈약하다, 결핍하다, 부족하다. 이 빈파할 때 파가 결핍할 때 핍입니다. 핍. 모자랄 핍. 이렇게 나눠 쓰면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할 때는 빈총이고 정신적으로는 빈파다. 그래서 스샹 빈파 하면은 사상적 사상적 빈곤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을 통하는 게 제일 좋죠. 他现在虽然贫穷，但原本却是出生在富人家里. 그녀는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러나 본래는 却是出生在 동사자의 위치 富人家里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앞에 타니까 부잣집 딸로 태어났다. 여기서 富人家 이 단어 부잣집 혹은 부자를 후자 그대로 써도 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富人家 좀 쉬운 말로는 有钱人家 有钱人 그 부잣집입니다. 여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죠. 他现在虽然贫穷 现在虽然贫穷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但原本却是出生在富人家里 원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밑에 거 现代人虽然物质生活丰富 현대인들은 비록 물질 생활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않, 但精神生活极为贫乏 그러나 정신생활에서 정신적으로는极为 극히 대단히 빈곤하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무척 빈곤하다. 특히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개혁개방 40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총도 나오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미국과 맞설 정도로 뭐 온 국민이 다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웬만한 큰 도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벼락부자 같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중국 최대 위기는 경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게다가 또 뭡니까 독재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다 세뇌가 되어 있고 말짱한 중국 사람들은 대만에 살고 있어요. 중국 전통을 받으면서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대만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그대로 전수받고 살아왔다. 그래서 바꿔서 现在的中国人虽然物质生活丰富但精神生活极为贫乏 현재 중국 사람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무척 빈곤합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꼬리에 무는 문장들입니다. 物质上的贫穷并不可怕 물질적인 빈곤은 并不可怕 결코 거파한다. 물질적인 빈곤은 결코 무섭지 않다. 可怕的是 정말 무서운 것은 精神上的贫穷 혹은 精神上的贫乏 여기서는 빈총 같이 썼어요. 같이 써도 되고 따로 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빈총,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부족한 것은 빈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제 해석을 딴 걸 따라서 죄송해요. 당신 금전적인 면에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 절대로 정신적인 면에서 빈약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육체적인 동물과 동시에 사람인 이유는 정신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돼. 더 말하고 싶으면 넘어갈게요. 문제 한번 외웁시다. 你可以在精神上在什么什么上은 어떤 면에서 이런 뜻이에요. 在什么什么上 하면은 어떤 그런 방면에서 할 때 在什么什么上在什么什么中在什么什么下上中下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방면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你可以在金钱上贫穷但绝不能在精神上贫乏. 자, 이 문장도 외우세요. 오늘 배운 거 5문장 다 외우세요. 힘들겠지만 你可以在金钱上贫穷但绝不能在精神上贫乏. 在金钱上贫穷但绝不能在精神上贫乏. 빈파가 입에 빨리 안 붙네요. 우리가 빈종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되고 따로 쓰면 더 좋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34. 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应当为它的发生而笑. 자, 이 문장 보는 순간에 또 살짝 경기를 일으켰어요. 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 어떤 것이 끝난 것 때문에 얼쿠 울지 말고 인당 마땅히 여태 왜는 때문에입니다. 그것의 그 일이 발생했던 것 때문에 얼샤 웃을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을 오래 하다가 사랑을 3년 4년 하다가 부득불 헤어졌어요. 그때는 남자가 다 괴롭습니다. 그죠? 그때 특히 남자들이 저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바꾸면은 그래 지금 헤어졌지만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나한테도 이런 아름다운 누구를 사랑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 일이 발생된 것 때문에 웃을 줄 알아야 된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끝난 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 일이 발생한 것 때문에 웃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꼭 남녀의 사랑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자세죠. 그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为什么而什么 위가 또 위하여도 됩니다. 위하여도 되고 여기서는 때문에 두 가지 다 돼요.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여기서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앞부분 따라 읽겠습니다. 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下面应当为它的发生而笑应当为它的发生而笑不是说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应当为它的发生而笑 이제 끝났다. 너무 슬프다.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래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일이 발생 때문에 웃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도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제 주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과연 리혼 이혼을 결심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위로한다고 편지를 쓰면서 이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所有的结局都是新的开始只是当时不知道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只是当时不知道. 단지 그 당시는 잘 모를 뿐이다. 위에 거와 비슷하죠.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단지 그때는, 그 당시는 잘 모른다. 여기서 제주란 말, 한자로는 결국이죠. 이 단어 중요합니다. 제주, 결국의 뜻보다는 밑에 한번 보세요. 제주는 결말, 종국, 결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 제주 하면은 드라마에서 최종회, 마지막 회, 그죠? 그 다음에 매하고 제주 하면은 아름다운 결국이 아니고 아름다운 결말. 그래서 제주는 결말의 뜻이 가깝습니다. 결말. 엔드. 그죠? 한자와 중국은 차이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어떤 건 한자를 알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미국 사람 아예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훨씬 유리합니다. 기본적인 한자 실력이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故事的结局很出乎意料. 故事的结局很出乎意料. 出乎意料 이 단어 중요합니다. 예상 밖. 이야기의 결말이 매우 뜻밖이다. 예상을 벗어났다. 故事的结局很出乎意料. 电影的结局很出乎意料. 드라마의, 영화의 결말이 뜻밖이다. 电视剧的结局. 우리 오징어 게임이 제위, 여위입니까? 오징어 게임, 여위 요시다 제지, 很出乎意料. 오징어 게임의 결말이 뜻밖이죠. 그 할아버지가 다 만들었다는 거. 밑에 거, 小说的开头是喜剧性的，可结局却是悲剧性的. 小说的开头가 시작입니다. 소설의 시작은 희극적이었는데 그结局却是, 그러나 결말은 오히려 도리어 비극적이다. 이럴 때结局는 보통 결말을 말한다. 끝. 아시겠죠? 여러분도 생활하시다가 어떤 일이 아쉽게 끝났어요. 그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所有的结局都是新的开始. 모든 결말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只是当时不知道. 단지 그 당시는 그 일이 끝났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다. 자, 34번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应当为它的发生而笑。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应当为它的发生而笑。 그 일이 발생했던 것 때문에 웃을 줄 알아야 한다. 의미심장하네요. 응? 오늘 좋은 말 많이 배웁니다. 그죠? 좋은 문장도 배우고 단어 차이도 배우고. 아까 빈총, 빈파, 제쥐 이런 단어 있죠. 꼬리에 무는 중국어입니다. 제 이 유튜브 과정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명문장 사진 아니고 꼬리에 무는 중국어. 자, 마지막입니다. 35번. 一味抱怨命运不公的人永远难以走在别人前面. 우선 단어 한번 봅시다. 밑에 단어, 이외이란 단어. 이외이 뭐야? 줄곧, 오로지, 한결같이 이런 뜻이에요. 외골수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 문장 참 제가 예문된 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人不能一味的善良. 사람은 한결같이 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너무 착하게만 해서도 안 된다. 人不能一味的善良. 착한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여기서 이외이다. 알죠?
사람, 그리고 부능 보면 거의 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중국어는 초급에서는 할 수 없다는데 중국보다는 거의 안 된답니다. 人不能一味的善良 사람은 한결같이 착하기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때 이외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이외 바오웬이란 말 알죠? 바오웬 불평불만하다. 불평하다. 바오웬 이외 바오웬 줄곧 불평하다. 무엇을? 命运不公的人 운명이 불공평하다.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줄곧 불평하는 사람은 용연, 난이, 영원히 뭐뭐하기 어렵다. 난이,相信, 믿기 어렵다. 난이 什么什么走在别人前面 이 말 아주 좋아요. 走在别人前面 남의 앞을 가기 어렵다. 불평한 사람은 영원히 남을 앞질러 가기 어렵다. 走在别人前面 요 말문기 기억하세요. 남을 앞질러 가다. 문장 읽겠습니다. 다시 一味 끊어서 합시다. 一味抱怨命运不公的人一味抱怨命运不公的人永远拿你走在别人前面永远拿你走在别人前面 아시겠죠? 그리고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앞질러 가기 어렵다. 다시 읽겠습니다. 외우세요. 一味抱怨命运不公的人永远拿你走在别人前面 그리고 또 중간에 옵니다. 公平是不对不起生活是不公平的你要去适应它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生活是不公平的你要去适应它 당신은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이 사실에 적응하라. 부모 잘 맞는 거 이거 매봐봐. 자기 복이잖아요. 5천만 인구 중에서 부모 잘 맞는 사람 뭐 1%도 안 될 거야 아마. 보통 다 평범한 사람들 집에서 태어납니다. 起跑点不一样 벌써 그들과는 출발점이 다르죠. 그렇다고 온 국민이 가난한 집에서 다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生活是不公平的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뒷말이 멋있네요. 你要去适应它 당신은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당신은 이 사실에 적응하라. 人生本来是不公平的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영화 배우고 잘생겼어요. 잘하니까.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옛날에는 얼굴만 잘생기면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안 그러시면. 또 재밌는 게 빌 게이츠를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비얼가이츠 하여튼 중국의 그 한계입니다. 외국 지명, 인명, 외래어는 전부 다 중국식으로 바꿉니다. 그대로 중국은 뜻글자잖아요. 소리 글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한국어가 한글이 훨씬 우수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한글은 10,000가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한 400가지 소리밖에 못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댓글 달다가 제가 단 겁니다. 어느 중국 댓글에 쓴 이 박사 생각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관찰해요. 一般来说悲观主义者善于分析现象让人们反思却反省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관주의자들은善于하면 무엇을 잘한다. 分析现象 현상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서 让人们反思 사람으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만들지만 不过呢创造历史的创造奇迹的人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왕왕시乐观主义者, 종종 낙관주의자들이다. 자, 이 문장 보면서 제가 정주영 회장을 떠올랐어요. 정주영 회장이 어디 영국입니까? 그 현대조선 조선회사를 만들 때 투자를 받을 때 외국인들한테 바이어들한테 우리나라 동전에 100원짜리입니까? 그게 거북선이 있었어요. 거북선이. 맞죠? 거북선이 어디 있나? 1000원짜리 있나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들은 조선시대 때부터 400년 전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면은 분명히 세계 인류의 배를 만들 거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여튼 정중히 현이 또 올랐습니다. 교수들은 비관적이에요. 매사. 근데 실제로 역사를 만들고 빌 게이츠 같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낙관주의가 많더라. 제 관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오늘 5문장 배웠는데 또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복습하시고 오늘 조금 욕심내서 한 문장 한 문장 암기하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 太美的花朵容易凋谢，太美的爱情容易走远。31. 太美的花朵容易凋谢，太美的爱情容易走远。32. 感谢上苍我所拥有的，感谢上苍我所没有的。32. 感谢上苍我所拥有的，感谢上苍我所没有的。33. 你可以在金钱上贫穷，但绝不能在精神上贫乏。33. 你可以在金钱上贫穷，但绝不能在精神上贫乏。34. 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应当为它的发生而笑。34. 不要因为它的结束而哭，应当为它的发生而笑。35. 一位抱怨命运不公的人，永远难以走在别人前面。35. 一位抱怨命运不公的人，永远难以走在别人前面。 자, 요 5문장 있죠. 하나씩 한 문장 5번 이상 읽으세요. 太美的花朵容易凋谢. 우리 외국어 잘한다는 거는 그 적당한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그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발음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짧은 말뭉치를 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발음과 성조가 좋아지는 겁니다. 발음 성조는 낭독을 통해서만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好，今天讲到这儿，下课마칩니다。大家辛苦了，수고했습니다。